일화 불꽃 축제의 유혹. 저는 지금 해운대 해변에 서 있습니다. 7월의 뜨거운 밤 공기가 제 피부를 감싸고 있어요. 불꽃 축제가 시작되기 전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패션 홍보 대행사 팀장으로서 오늘 밤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윤서 팀장,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강태호 대표였어요. 40세의 그는 건물 시행사를 운영하며 저희 리조트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죠. 젠틀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축제 준비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인사를 하자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불편함이 밀려왔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참아야 했어요.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 드레스.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강태호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섰어요. 인파에 밀린다는 핑계였지만 그의 몸이 제게 닿는 느낌이 불쾌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거절하려 하자 그의 손이 제 허리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인파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거든요. 민준이었습니다. 제 과거 선배이자 저를 배신했던 그 사람이요. 그가 강태호와 함께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민주는 38세로 예전에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제 아이디어를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망했거든요. 윤서야, 오랜만이네. 민준이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속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배.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강태호가 우리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불꽃 축제가 절정에 달했어요. 하늘에서 터지는 화려한 불꽃들 사이로 저는 두 남자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욕망에 가득 찬 눈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죄책감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윤서 씨, 혹시 호텔에서 강태호가 다시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강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공격적이었어요. 윤서 씨, 솔직히 말하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때문인가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온몸이 긴장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왜 저는 항상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민준이 나타났어요. 태호 형, 축제 끝났으니까 우리 갈까요? 강태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 씨, 내일 점심 약속 어때요?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제가 망설이는 사이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윤서야, 나도 함께 해도 될까? 오랜만에 얘기하고 싶어서. 두 남자가 동시에 저를 보고 있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태호는 투자자였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결국 저는 승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강태호의 노골적인 접근과 민준의 재등장.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싶었거든요. 이화 위험한 점심. 다음 날 12시 약속 장소인 해운대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강태호와 민준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앉으니 뭔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윤서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강태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의 시선이 제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민준이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윤서야, 예전에 자주 먹던 파스타 시킬까? 기억나? 과거 얘기를 꺼내는 민준이 야속했어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모든 아이디어를 공유했었거든요. 많이 변했네요, 선배.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강태호는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강태호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낮부터 와인이라니 괜찮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 프로젝트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잔을 들자 그도 따라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어색했어요. 윤서 씨,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태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자 그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비즈니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좋아야 일도 잘 되는 거고. 민준이 불편한 듯 끼어들었어요. 태호 형,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야? 민준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야. 강태호의 말에 민준이 움찔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위계 질서가 명확했습니다. 민준은 강태호에게 완전히 종속된 관계였어요. 프로젝트 얘기만 하시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 씨 같은 분이야말로 이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가 갑자기 제 손에 손을 올렸어요. 뜨끈한 그의 손길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함부로 뿌리칠 수도 없었어요. 대표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사이잖아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서야, 태호 형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배신자가 또 배신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저를 팔아넘겼던 게 생각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선배는 조용히 하세요. 제 날카로운 말투에 민준이 위축되었어요. 강태호는 오히려 이런 제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격도 확실하시고 좋네요. 저는 그런 여자가 좋아요. 점심이 끝나갈 무렵 강태호가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에 제 펜트하우스에서 파티가 있어요. 와인도 좋고 음식도 좋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저는 민준이도 오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와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8시쯤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 제게 다가왔어요. 윤서야, 혹시 나한테 화났어? 예전 일 때문에? 선배가 뭘 했는지 모르세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정이 복잡했거든. 어쩔 수 없다고요?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 놓고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늘 밤에 제대로 얘기해 보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역이용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보수적이어도 너무 노출이 심해도 안 됐습니다. 적당히 세련되면서도 매력적인 드레스를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어요. 슬슬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 밤 모든 걸 바꿔보자. 사마 펜트하우스의 밤. 강태호의 펜트하우스는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웅장한 현관문이 보였어요. 벨을 누르니 강태호가 직접 나왔습니다. 와우,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좀 더 당당하게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집이네요.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비즈니스 관련 인사들 같았습니다. 민준도 코너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윤서 씨, 이쪽으로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강태호가 제 허리에 손을 올리며 사람들에게 데려갔어요. 우리 리조트 프로젝트의 핵심 기획자세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강태호의 손은 계속 제 허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어때요? 그가 붉은 와인을 따라 주었어요. 평소보다 진한 색깔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마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와 강태호, 민준 3명만 남았어요. 와인 때문인지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얼굴이 빨간데.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태호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와인이 좀 독하네요. 그럼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강태호가 일어서려 하자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강태호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서 씨, 발코니에서 바람 좀 쐬실래요? 강태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니 시원한 바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이 이상했습니다. 강태호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기분 어때요?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감미로웠어요. 뒤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윤서야, 민준이 발코니로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태호 형? 바람 쐬고 있어. 너도 와. 강태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제 어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서야, 집에 가자. 늦었어. 민준이 저를 데려가려 했지만 강태호가 막아섰어요. 아직 일찍이잖아. 좀 더 이따 가지. 윤서 상태가 이상해. 뭘 탄 거야? 그냥 좋은 와인이야. 별거 아냐. 두 남자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몸이 뜨겁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강태호의 손길이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왔어요. 윤서 씨, 안으로 들어가죠. 춥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강태호가 제 옆에 앉더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맞은편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서 씨, 정말 예뻐요. 강태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태호 형, 그만해.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지만 강태호는 무시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귀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세요.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서야, 정신 차려.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태호가 저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제 몸이 그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침실의 큰 창문으로 해운대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강태호가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위로 올라왔어요. 정말 이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당겼어요. 모든 이성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뜨겁고 격정적이었습니다. 손이 제 드레스를 더듬었고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제 조개가 그의 시선 아래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흥분됐어요.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몸이 더욱 달아올랐어요. 그의 물건이 제 배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딱하고 뜨거웠어요. 윤서야. 민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강태호가 제 다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어요. 하지만 점차 다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전율이 일었어요. 좋아요? 그의 물음에 저는 신음으로만 답할 수 있었어요. 이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본능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저는 그를 꽉 껴안았어요. 그의 물건이 제 조개 깊숙이 들어와 뜨거운 것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가 뭘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태호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 민준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제가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태호가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그의 서재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밤의 일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사화 복수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호와의 그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고 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윤서 씨, 오늘 점심 어때요? 강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벌써 이번 주에 세 번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겠지만 이제는 기회로 보였어요.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와요.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에서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원하는 바였습니다. 강태호의 사무실은 부산 최고층에 있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았어요. 많이 기다렸나요? 제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소유욕이 강해 보였어요. 방금 왔어요.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의 책상 위 서류들을 슬쩍 봤어요. 리조트 건설 관련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요. 그가 커피를 건네며 제 뒤로 다가왔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접근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물으니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죠.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올라왔어요. 윤서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진심이에요. 갑자기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안 돼요. 제가 속삭이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어디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요. 그가 제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어때요? 롯데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예약할게요. 오늘 저녁에요? 네, 7시에. 약속을 하고 나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민준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태호 형이랑.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냐? 위험할 수도 있어. 민준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선배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윤서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정말 내가 걱정돼서 선배도 강 대표님 밑에서 일하잖아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태호 형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인데요? 여자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야. 특히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는 여자들은. 민준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었어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 롯데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도착했어요. 강태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장미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가 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더 신경 써서 꾸몄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과하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샴페인을 따르며
그가 말했어요. 거품이 올라오는 게 예뻤습니다. 건배하죠. 우리의 특별한 관계에 잔을 부딪히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 원한다면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둘 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좋은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당신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특별하게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가 저를 끌어당겨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거칠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었어요. 키스가 끝나자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은 더 특별한 밤이 될 거예요. 침실로 들어가니 킹사이즈 침대와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강태호가 제 드레스 지퍼를 내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선물을 뜯는 것처럼 정말 완벽해요. 제 몸을 보며 그가 감탄했어요. 이번에는 수치심보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이시네요. 나쁜가요? 좋아요. 아주 좋아.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주었어요. 이번에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의 물건이 이미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그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위에 있을게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위치를 바꾸니 제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물건이 제 조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리듬을 조절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윤서. 그가 신음을 흘렸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쾌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도 제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그가 제 허리를 꽉 잡았어요. 뜨거운 것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여자는 처음이에요. 저도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믿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저는 그의 가방을 뒤져봤어요.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해 보이는 계약서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뭐 하세요?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품 찾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걱정했네.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촬영한 서류들을 확인해 봤어요. 예상대로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들이 명확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태호는 물론이고 민준에게도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게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하 덫에 걸린 먹잇감. 2주가 더 지났어요. 강태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 2-3회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는 점점 저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더 많은 비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서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강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는 건데 내가 함께 와줬으면 좋겠어. 저도 참석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넌 이제 내 파트너잖아. 그의 말에서 소유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미팅 장소는 부산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투자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거액을 투자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This is Miz. 윤, 마이 비즈너스 파트너. 강태호가 영어로 저를 소개했어요.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저를 봤습니다. 미팅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리조트 프로젝트가 단순한 관광업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어요. 머니 론더링 윌 비 이지 스루 디스 리조트. 한 투자자가 속삭였어요.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미팅이 끝난 후 강태호가 기뻐했어요. 완벽했어. 100억 투자 확정이야. 축하드려요. 제가 축하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였습니다. 오늘 밤 축하 파티하자. 우리 둘만의. 강태호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축하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했어요. 강태호는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윤서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없었으면 이 일도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과찬이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넌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진심이야. 내가 있어야 내 사업도, 내 인생도 완성되는 것 같아. 반지까지 꺼내며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말하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럼 오늘 밤 답을 해줘. 기다릴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거절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밤에. 다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그가 더욱 격렬했습니다. 마치 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듯이. 넌 내 거야, 윤서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의 물건이 제 조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클라이맥스 후에 그가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의 노트북을 켜서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있었어요. 모든 걸 USB에 저장하고 나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복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가 다시 프러포즈를 언급했어요. 어젯밤 답 생각해 봤어? 네,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결혼하자는 거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공과 사를 구분하고 싶어요. 알겠어.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가 기뻐하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연락을 해왔어요. 윤서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카페에서 보자. 카페에서 만난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윤서야, 위험해. 태호 형이 너를 이용하려고 해. 무슨 소리예요?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야. 자금 세탁이 목적이고 넌 그냥 미끼로 이용당하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설마, 정말이야.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너를 버릴 거야. 다른 여자들처럼. 다른 여자들이요? 태호 형은 이런 식으로 여러 여자들을 이용했어. 사업이 끝나면 모든 걸 여자 탓으로 돌리고 도망쳐. 민준의 고백에 저는 놀란 척했어요. 그럼 선배는 왜 그런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약점을 잡히고 있거든. 어떤 약점이요? 예전에 내 아이디어를 훔친 것도 사실 태호 형 짓이었어. 그때부터 계속 이용당하고 있어.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민준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복수 계획에는 그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선배, 괜찮아요. 이해해요. 제가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자. 둘이서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자.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 내가 모든 걸 폭로할 테니까. 민준의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윤서야, 시간이 없어. 내일이 리조트 론칭 행사잖아. 그 전에 결정해야 해. 맞았어요. 내일이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복수의 날이기도 했고요. 카페를 나오며 마지막으로 결심했어요. 내일 리조트 론칭 행사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강태호도 민준도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언론사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6화 복수의 완성. 드디어 리조트 론칭 행사 날이 왔습니다. 해운대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성대한 행사였어요.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연기가 될 거였습니다. 강태호의 약혼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생각이었어요. 윤서야, 정말 아름다워. 강태호가 저를 맞이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그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네요. 그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그가 제 손에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완벽한 커플로 보였겠죠.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강태호가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리조트는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연설이 끝나고 칵테일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료 준비되었나요? 네, 여기 있어요. USB와 출력된 서류들을 건네주었어요. 30분 후에 터뜨려 주세요. 정말 확실한 거죠? 100% 확실해요. 자금 세탁의 결정적 증거들이에요. 기자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대단한 특종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어요. 강태호가 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보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야, 어디 갔었어?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래. 오늘 밤에는 우리 약혼 발표할 거야. 정말요? 응,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어요. 곧 뉴스가 터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강태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파트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윤서 씨와 저는 그 순간 여기저기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뉴스가 터진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한 기자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 대표님, 이건 뭡니까? 뭐가요? 방금 뉴스에서 자금 세탁 의혹이 보도되었는데요.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예요?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해외 자금을 세탁했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확인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거짓 뉴스예요. 누군가 조작한 거야. 강태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혹시 해명할 말씀이.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들이 그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윤서야. 그가 저를 찾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윤서 씨도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다고 하는데요.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홍보 업무만 담당했어요. 다른 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가, 그것도 순전히 비즈니스 관계였어요. 강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윤서야,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강 대표님. 저는 이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너가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어요. 강태호 씨,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함정이야. 윤서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가 소리치며 저를 가리켰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공범이야. 같이 체포해. 강태호의 말에 민준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민준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도망치려 했지만 금세 붙잡혔어요. 윤서야, 도와줘.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두 남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윤서 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요? 네, 저는 피해자예요. 이용당한 거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파티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해운대 해변으로 걸어가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핸드폰에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원을 껐어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강태호는 자금 세탁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준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모두 수사망에 걸렸어요. 피해자로 알려진 윤서 씨는 현재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멘트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개월 후 저는 서울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강태호와 민준의 소식이 나왔어요. 둘 다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게 해를 끼칠 수 없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맞죠?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정호라고 합니다. IT 회사 대표예요. 윤서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어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협업할 기회가 있을까요? 명함을 받아보니 탄탄한 회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오해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비즈니스 제안이에요. 그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강태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습니다. 카페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며 느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윤서 씨, 과거의 일들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 더욱 멋져 보여요. 그의 말에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강태호도 민준도 이제 저의 과거일 뿐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해운대에서의 그 밤을 떠올렸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증거였어요.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꿈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한 결말을 써보고 싶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제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성공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